박순자 어르신, 혹시 예전에 정성김치 만드셨죠? 기자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네, 그랬어요. 그럼 진짜 정성김치의 원조는 어르신이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제가 진짜라고 인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 가게 김치가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더라고요. 네. 대량 생산 김치를 사다가 포장지만 바꿔서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간 거고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남편이 제 레시피로 김치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공장 김치를 파는 거였어요. 어르신이 정성 김치를 처음 시작하신 건가요? 네. 30년 전에 제가 만든 이름이에요. 기자가 김치를 맛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 맛이에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김치 맛이에요. 진짜 손으로 담근 김치 맛이죠. 어르신, 이거 기사로 써도 될까요? 진짜 정성김치 원조를 찾았다고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후련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실이 밝혀질 거였어요. 누가 진짜 정성김치를 만들어 왔는지, 누가 40년 전통의 주인인지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로 68이 되었죠. 한겨울 새벽 공기가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당 가득 쌓인 배추들이 서리를 맞아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저는 털장갑을 끼고 배추 한 포기씩 들어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40년 넘게 해온 김장이었죠.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시작한 반찬 가게 때문에 매년 겨울이면 어김없이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가족 몇 명 먹을 양만 담갔는데 어느새 마트에 납품할 만큼 많은 양을 혼자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놓인 커다란 양푼이들이 햇살에 반짝거렸어요. 아직 씻지 않은 배추들 사이로 고양이 한 마리가 슬금슬금 지나가더군요. 동네에서 키우는 길고양이였는데 매년 김장철만 되면 이렇게 찾아와서 생선 냄새를 맡고 다녔습니다. 너도 이제 늙었구나. 고양이를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사실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수빈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20살 된 손녀였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응, 수빈아. 벌써 일어났구나. 네. 할머니, 올해도 김장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손녀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어요. 아마 제가 혼자서 그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게 버거워 보였을 거예요. 저는 배추 한 포기를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이젠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지. 실제로 그랬어요. 지난 3년 동안 혼자서 해왔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했죠. 처음엔 막막했지만 이제는 손에 익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주말에 내려갈게요. 괜찮다, 괜찮아.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배추를 옮겼어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올해는 총 100포기를 준비했습니다. 마트에서 주문한 양이 그 정도였거든요. 오래된 단독주택의 마당이 온통 배추밭이 된 것 같았어요. 옆집 김씨 아저씨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순자 씨, 올해도 대단하시네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해오던 일이니까요. 김씨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어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제가 김장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서 그 많은 일을 한다는 게 대단해 보였나 봐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냥 일상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배추를 씻고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는 일. 40년 넘게 반복해온 겨울의 풍경이었죠.
부엌으로 들어가서 찬물에 손을 적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살이 깊게 패인 얼굴, 허리가 구부정해진 모습. 그래도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어요. 내년부터는 정말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죠.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팠어요. 그래도 올해만큼은 끝까지 해내고 싶었습니다. 마당으로 다시 나가니 해가 조금 더 높이 떠올랐어요. 배추들이 따뜻한 햇볕을 받아 싱그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 속까지 시원하게 들어왔죠. 이제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소금물에 손을 담그니 차가운 기운이 뼈 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새벽 6시, 아직 동네가 조용했어요. 저는 큰 양푼에 배추를 하나씩 담그며 마음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면 다 끝나겠구나. 사실 혼자서 100포기를 처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도와줬거든요. 박기철 44살에 만나서 40년을 함께 살았죠. 반찬 가게를 시작할 때도, 김장을 처음 배울 때도 모든 게 그와 함께였습니다. 소금물에 절여진 배추가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배추 잎사귀를 하나씩 들춰보며 소금이 고르게 배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항상 하던 일이었죠. 순자야,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냐? 아니에요. 이 정도는 되어야 제맛이 나요. 그때는 그런 대화가 자연스러웠어요.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결국엔 하나의 맛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지난 몇 달 전 남편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나는 이제 지쳤어.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어요. 평상시와 다르게 무거운 목소리였죠. 뭐가 지치셨다는 거예요? 평생 내 김치 냄새에 질렸다고.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만들어온 우리 가게의 냄새였는데 제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겨온 그 냄새를 그렇게 말하다니요.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 그날 밤 남편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아무 설명도 없이요. 배추를 뒤집으며 그때 일을 떠올렸어요. 처음엔 며칠 후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화가 나서 잠깐 나간 거라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 기철 씨는 어디 가셨어요? 친구 만나러 잠깐 갔어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에서 물이 빠져나왔어요. 저는 배추를 하나씩 들어 올려 찬물에 헹궜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시렸지만 마음이 더 시렸어요. 혹시 오늘은 올까? 김장하는 날이면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날이 김장하는 날이었거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함께 일하고 마지막에 갓 담근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여 먹는 그 시간을요. 오후 2시쯤 양념을 만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저는 급하게 손을 닦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였죠. 박순자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여자는 제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철 씨 아내시죠? 저는 현미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의 새 여자였습니다. 이제 그만 남편 찾아오지 마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어요. 본인이 행복하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문틀을 잡고 서 있어야 했어요. 뭘 찾아와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전화도 하고 가게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기철 씨가 괴로워해요. 전화를 한 적은 있었어요. 두세 번 정도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함께하던 반찬 가게 앞에서 기다린 적도 있었죠. 혹시나 해서요. 그건 그냥이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세요. 기철 씨는 새로운 삶을 원해요. 여자가 돌아서 걸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등 뒤로 김치 냄새가 풍겨왔어요.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배추들, 반쯤 만들어진 양념, 모든 게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닫고 주저앉았어요. 복도 바닥이 차가웠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평생 내 김치 냄새에 질렸다고 남편의 말이 다시 들려왔어요. 그 냄새가 싫어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싫어서 떠난 거였어요. 마당에서 배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여놓은 배추들이 시들해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다시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양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과 함께 마지막 김치를 포장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정말 혼자였어요. 김치통에 김치를 담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만들어 온 맛이었는데 이제는 그 맛을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마지막 김치를 담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김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마지막이 되어버렸네요. 여자가 돌아간 후 현관 앞에는 흰 봉투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들여다보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뭔지 알 것 같았지만 열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을 내용은 제 인생을 바꿀 만큼 무거웠죠. 찢어진 봉투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맨 위에 큰 글씨로 이혼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의 도장이 이미 찍혀 있었고 제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배추보다 차가운 종이 한 장이었어요.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그동안 함께 읽어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마당에는 아직 절여지지 않은 배추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배추를 하나씩 씻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목까지 올라왔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추 잎사귀 사이사이에 흙이 끼어 있었어요. 저는 그 흙을 하나씩 씻어내며 마음을 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서류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왜 직접 오지 않았을까? 4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하다니요. 서운함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오후 3시쯤 옆집 김씨 아저씨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어왔어요. 순자 씨, 혼자서 김장하긴 힘들 텐데요. 괜찮아요. 우리 집사람이 도와드린다는데요. 어차피 우리도 김장해야 하거든요. 김씨 아저씨의 아내인 영희 씨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순자 언니, 혼자 하시면 안 돼요. 나이가 몇인데요. 정말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희 씨는 이미 배추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잠깐 후 건너편에 사는 정씨 아주머니도 나타났어요. 세 사람이 함께 김장을 하니
일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불편했어요. 이건 내 손으로 끝내야 해요. 제가 말했지만 아무도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왜 그래요? 우리가 도와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영희 씨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김장이 될 거라는 말을, 남편이 이혼 서류를 보냈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혼자 하고 싶어서요. 혼자 하면 언제 다 해요? 해 떨어지기 전에 끝내야 하는데요. 정씨 아주머니가 양념 만드는 걸 도와주고 있었어요. 고춧가루에 젓갈을 넣고 마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양념 맛 좀 봐주세요. 정씨 아주머니가 숟가락에 양념을 떠서 건넸어요. 저는 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하지만 정말로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입안이 마르고 쓴맛만 났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도와주니 오후 5시쯤에는 모든 배추가 김치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년보다 훨씬 빨리 끝났죠. 언니, 다 끝났네요. 수고하셨어요. 영희 씨가 손을 털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일찍 끝났네요. 뭐요? 이웃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죠. 이웃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김치통을 정리했습니다. 커다란 김치통 여러 개에 빨간 김치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예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기분은 전혀 달랐습니다. 김치통 뚜껑을 덮으려다가 멈춰 섰어요. 갓 담근 김치에서 매콤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질렸다던 그 냄새였어요. 평생 내 김치 냄새에 질렸다고. 그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만들어 온 이 맛을, 이 냄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치통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빨간 김치 위에 투명한 눈물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40년의 결혼 생활도 함께 해온 김장도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서 이혼 서류를 다시 꺼내봤어요. 남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 서명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어요. 펜을 들었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40년을 한순간에 정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마당에 놓인 김치통들이 하나씩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도 그 그림자 속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빈이었어요. 할머니, 김장 다 끝나셨어요? 응, 끝났다. 혼자 하시느라 힘드셨죠? 제가 도와드릴 걸 그랬어요. 괜찮아. 이웃들이 도와줬거든. 다행이네요. 할머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손녀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김치통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마트에 납품해야 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납품이 될 거였어요. 이혼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로 저는 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보내는 김장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치를 마트에 납품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트럭에서 마지막 김치통을 내리고 나니 온몸이 쑤셨어요. 40년 동안 해온 일이지만 혼자 하기엔 버거웠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마을 이장인 최 씨 아저씨와 부인이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최 씨 아저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할 때 하는 말투였죠. 무슨 일이세요? 집 안에서 얘기해요. 거실로 들어가서 마주 앉았습니다.
최 씨 아저씨 부인이 망설이듯 말을 꺼냈어요. 순자 언니, 기철 씨 소식 들으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식인지 짐작이 갔어요. 무슨 소식이요? 읍내에 식당을 차렸대요. 그 여자랑 같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였어요. 어디예요? 시장 입구 쪽이에요. 어제 오픈했다던데요. 최 씨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간판 이름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데요? 정성김치예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성김치. 그 이름은 제가 40년 전에 만든 브랜드였어요. 우리 반찬 가게의 대표 메뉴였고 마트에 납품할 때도 항상 쓰던 이름이었습니다. 정성김치라고요? 네. 아마 예전 가게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최 씨 아저씨 부인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언니, 어떻게 할 거예요? 상표 등록이라도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요. 상표 등록.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부부가 함께 만든 이름이라고 생각했죠. 사실은요. 최 씨 아저씨가 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오픈할 때 가봤거든요. 음식 맛도 보고요. 어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니가 만든 김치랑 맛이 똑같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저만의 비법으로 만들어 온 그 맛을 남편이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마 레시피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물론 알고 있을 거였어요. 40년 동안 옆에서 지켜봤으니까요. 제가 어떤 재료를 얼마나 넣는지, 어떤 순서로 만드는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최 씨 아저씨 부인이 더 말하려다 멈췄어요. 뭔데요? 다 말씀하세요. 홍보지에 40년 전통 정성김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40년 전통. 그 전통을 만든 건 저였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이장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어제 김장을 했던 자리였어요. 배추 잎사귀 몇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성은 내 손에 남았는데 이름만 훔쳐갔구나.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40년 동안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그 맛은 여전히 제 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이제 다른 사람 것이 되어버렸어요. 쓰러지듯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이 무릎에 닿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마지막 김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만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마트 사장이었습니다. 사장님, 김치 맛이 왜 이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납품한 김치 말이에요. 맛이 영 아니네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이웃들이 도와준 김치였어요. 뭐가 문제인가요? 짜기도 하고 양념이 고르지 않게 들어갔어요. 고객들 불만이 많아서 연락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교환해 드릴게요. 그것보다 사장님, 혹시 들으셨나요? 읍내에 새로 김치 전문점이 생겼다던데요. 네, 들었어요. 거기서도 김치 납품한다고 하네요. 정성김치라고 해서 사장님 김치인 줄 알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마당에 남은 배추 잎사귀들이 바람에 굴러다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희망으로 가득했던 이 자리가 이제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이럴 수는 없어.
갑자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억울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오기였을까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남편의 도장이 찍힌 그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40년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어두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지친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정성김치는 내 거야.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40년 전통의 그 이름도, 그 맛도 모든 게 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져간 건 이름뿐이었어요. 진짜 정성은 여전히 제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다시 나가서 김치통을 바라봤어요. 어제 만든 김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비록 맛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시 해보자. 혼잣말을 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긴 하루였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뗀 기분이었어요.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자꾸만 떠오르는 건 아주 오래전 기억이었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때 저는 38살이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였죠.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리자고 했던 때였습니다. 순자야, 우리 가게 해보자. 가게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게 답답해. 우리끼리 해보면 어떨까? 그때 남편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장사 경험은 전혀 없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뭘 팔 건데요? 김치 어째? 내가 담그는 김치 맛있잖아. 제가 담그는 김치. 그때까지는 그냥 가족들이 먹을 것만 만들어 왔는데 그걸 팔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어요.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는데요. 배우면 되지. 시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시어머니께는 이미 여쭤봤었어야 하지만 정확한 계량 없이 대충 만드시는 분이라 배우기가 어려웠죠. 결국 저 혼자 연구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김치를 담그던 날이 생각났어요. 작은 단칸방 부엌에서 배추 10포기로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는 얼마나 넣어야 할까? 젓갈은 어떤 걸 써야 할까? 모든 게 막막했어요. 이거 맞나?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남편도 모르긴 마찬가지였죠. 맛있으면 되는 거 아냐? 그 말이 다였어요. 첫 번째 김치는 실패작이었습니다. 너무 짰어요. 두 번째는 싱거웠고, 세 번째는 고춧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갔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봤습니다. 고춧가루 양을 조절하고, 젓갈을 바꿔보고, 마늘과 생강 비율을 달리 해봤죠. 한 달 후 드디어 만족할 만한 맛이 나왔어요. 이거다. 남편도 맛을 보고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팔 수 있겠어. 작은 좌판을 차리고 시장에 나갔어요. 김치통 3개에 김치를 담아서요. 첫날에는 하나도 팔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네. 실망했지만 다음 날 또 나갔어요. 이틀째,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한 아주머니가 김치를 맛보더니 하나 사갔어요. 맛있네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다음 날 그 아주머니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2통을 사갔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맛있다고 하네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하루에 10통씩 팔렸습니다. 우리 해냈다. 남편이 신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작 김치를 만드는 건 제 몫이었죠. 남편은 판매만 담당했습니다. 순자야, 고생 많아. 뭐요? 재미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땐 서로 고생하니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김치를 만들고, 오후에는 시장에 나가서 팔고, 저녁에는 내일 팔 김치를 또 만들고.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큰 가게 차리자.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그럼 좋겠네요. 저도 꿈을 꿨어요. 크고 깨끗한 가게에서 제대로 된 김치를 파는 꿈을요. 그 꿈이 현실이 된 건 5년 후였어요. 작지만 제대로 된 반찬 가게를 차렸죠. 간판에 정성김치라고 적었을 때의 그 뿌듯함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정성김치, 좋은 이름이다. 남편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정성김치지. 그때는 정말 함께 만든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난했지만 함께 꿈을 꿨고 힘들었지만 서로를 의지했죠. 그 기억이 제 마음에 남은 마지막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온기마저 식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떠났고 정성김치라는 이름도 빼앗겼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의 그 정성스러운 마음만큼은 아직 제 안에 살아 있었으니까요. 이틀 후 아침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급하게 달려오는 사람이 보였어요.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었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순자 언니, 큰일 났어요. 숨을 헐떡이며 대문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읍내 정성김치 가게 말이에요. 거기서 큰 사고 났대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사고인지 궁금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 걱정이 앞섰어요. 어떤 사고요? 김치에서 이상한 게 나왔다고 하네요. 플라스틱 조각이랑 머리카락도 나오고요. 정말이에요? 네. 어제부터 소문이 쫙 돌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나왔다던데요. 보건소까지 나왔다는 건 심각한 문제였어요. 40년 동안 김치를 만들어 오면서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니가 만든 김치는 그런 일 절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래요. 저는 항상 깨끗하게 씻고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손톱 밑까지 깨끗이 씻고 모든 재료를 하나씩 확인하며 만들었죠. 오후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 씨 이장이 다시 찾아왔어요. 순자 씨,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또 무슨 일이에요? 신문사 기자가 마을에 왔어요. 정성김치 가게 취재 때문에요. 기자요? 네. 그런데 그 기자가 언니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제 얘기를 왜 물어봤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뭘 물어봤는데요? 예전에 정성김치 가게 하셨냐고요. 진짜 원조가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어요. 손에 녹음기 같은 걸 들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댁이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신문사 기자 김민수라고 합니다. 명함을 건네주더군요. 진짜 기자였어요. 혹시 예전에 정성김치 가게 운영하셨죠?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몇 년 동안 하셨나요? 한 25년 정도요. 기자가 수첩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어요. 어르신이 직접 김치를 만드셨나요? 물론이죠. 모든 김치를 제 손으로 담갔어요.
그럼 지금 읍내에 있는 정성김치 가게는 어르신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혹시 남편분이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아셨어요? 기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 가게 김치가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더라고요. 네. 대량 생산 김치를 사다가 포장지만 바꿔서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간 거고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남편이 제 레시피로 김치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공장 김치를 파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가게 사장이 40년 전통이라고 광고하고 있거든요. 40년 전통이요? 네. 그런데 조사해 보니 그분은 작년에 와서 가게를 차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성김치가 뭔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기자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어르신이 정성김치를 처음 시작하신 건가요? 네. 30년 전에 제가 만든 이름이에요. 그럼 진짜 정성김치의 원조는 어르신이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제가 진짜라고 인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예전에 만드시던 김치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김장철이 지나서 김치가 별로 없는데요. 조금만이라도 괜찮아요. 부엌으로 들어가서 김치통을 열었어요. 며칠 전에 담근 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접시에 조금 담아서 내왔어요. 기자가 김치를 맛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 맛이에요. 네.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김치 맛이에요. 진짜 손으로 담근 김치 맛이죠. 기자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기사로 써도 될까요? 진짜 정성김치 원조를 찾았다고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후련했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사실을 알려야죠. 기자는 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어요. 30년 전 처음 김치를 팔기 시작한 이야기부터 남편과 함께 가게를 키워온 이야기까지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내일 신문에 나갈 거예요. 기자가 돌아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 씨 이장이 말했어요. 순자 씨, 이제 누가 진짜인지 다 알게 되겠네요. 그래요. 이제 모든 사실이 밝혀질 거였어요. 누가 진짜 정성김치를 만들어 왔는지, 누가 40년 전통의 주인인지요. 저녁이 되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내일 신문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제가 진짜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라는 것이요. 다음 날 아침 신문이 나왔습니다. 첫면에 큰 글씨로 가짜 김치 논란, 진짜 원조는 따로 있었다라는 제목이 실렸어요. 제 사진과 함께 30년간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전화는 서울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혹시 박순자 어르신이세요? 신문 기사 봤는데 김치 주문하고 싶어서요. 네. 주문이요? 네. 진짜 손맛으로 담근 김치를 먹어보고 싶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산, 대구, 인천에서까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후까지 전화가 100통 넘게 왔어요. 손목이 아플 정도였죠. 할머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요. 손녀 수빈이가 내려와서 전화를 받아주고 있었어요. 대학교 수업을 빼먹고 온 거였습니다. 모르겠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정말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30년 동안 김치를 만들어 왔지만 이렇게 갑자기 유명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어요.
기쁘긴 했지만 복잡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혼잣말을 했어요. 내 이름을 되찾는 거야. 오후에 최 씨 이장이 찾아왔어요. 순자 씨, 읍내가 난리예요. 정성김치 가게 문 닫았다던데요. 정말이에요? 네. 아침부터 항의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요. 보건소에서도 영업정지 처분 내렸다고 하네요. 남편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주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때 수빈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새로운 브랜드 만들어서 제대로 사업해 보세요. 새로운 브랜드? 네. 정성김치는 할아버지가 가져갔으니까 할머니만의 새로운 이름으로요. 생각해보니 그게 맞았어요. 정성김치라는 이름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뭐가 좋을까? 순자의 김치방 어때요? 할머니 이름 넣어서요. 순자의 김치방. 나쁘지 않았어요. 그것도 좋겠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수빈이가 도와줘서 인터넷 주문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문제는 김치를 만들 사람이었어요. 혼자서는 이 많은 주문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영희 씨가 찾아왔어요. 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준다고요? 네. 정 씨 아주머니, 박 씨 아줌마랑 상의했는데 다들 도와주겠다고 해요. 정말이에요? 네. 어차피 우리도 집에서 놀고 있는데 함께 일하면 좋잖아요. 마을 아주머니 5분이 함께 일하기로 했어요. 각자 자기 집에서 김치를 담그고 제가 최종 검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김치가 완성됐어요. 새로운 포장지에 순자의 김치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쁘네요, 할머니. 수빈이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그런가? 네. 할머니만의 브랜드 같아요. 첫 배송을 보내던 날 마음이 벅찼어요. 40년 만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주문량이 더 늘어났어요.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 각지에서 김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대박이에요. 수빈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런가? 네. 한 달에 2,000통도 넘게 팔렸어요. 2,000통. 혼자 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양이었어요. 다들 맛있다고 하세요. 진짜 할머니 손맛이 난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보람이 느껴졌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치를 포장하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 이 김치는 내 인생의 마지막 김치가 아니라 새 시작이야. 작년 겨울에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할머니, 내년에는 공장도 지어요. 수빈이가 제안했어요. 공장이요? 네. 이렇게 주문이 많으면 더 큰 시설이 필요해요. 공장까지는 부담스러웠지만 생각해 볼 만했어요. 2달 후 마을에 작은 가공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김치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을 아주머니들도 정식으로 직원이 되었습니다. 월급도 받고 일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게 되었죠. 언니 덕분에 우리도 일자리가 생겼어요. 영희 씨가 고마워했어요.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죠. 정말 그랬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다 함께 하니까 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예전 마트 사장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다시 저희 마트에 납품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주문량이 많아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고객들이 계속 찾으시거든요.
맡은 아픔도 다시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요. 저녁에 수빈이와 함께 하루 일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참 신기하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가? 네. 진짜 포기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수빈이 말이 맞았어요.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에는 새로 설치한 가공시설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제 것이었어요. 40년 전 처음 김치를 담그던 그때처럼 다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할 사람들이 있었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성은 여전히 내 손에 있구나. 마지막 혼잣말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김치를 담글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 첫 번째 눈이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마당 가득 쌓인 배추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작업복을 입고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작년과는 모든 게 달랐어요. 할머니, 춥지 않으세요? 수빈이가 털장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괜찮아. 일하면 금세 따뜻해져. 정말 그랬어요. 배추를 하나씩 다듬으면서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음도 따뜻했어요. 올해는 마을 아주머니들과 함께 500포기를 준비했어요. 주물량이 늘어나면서 김장 규모도 커졌습니다. 언니, 이제 우리도 김치 명인이 다 됐네요. 영희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1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명인까지는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마을 전체가 김치로 유명해졌거든요.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렸어요. 마당에 쌓인 배추들이 하얀 이불을 덮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안으로 들어가세요. 너무 추워요. 조금만 더 하자. 배추 다듬는 일이 좋았어요. 하나하나 손질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눈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익숙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가까이 오면서 그 사람의 얼굴이 보였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걸음걸이도 힘없어 보였어요. 순자야. 오랜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추 다듬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알겠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 김치가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배추만 바라봤어요. 공장 김치로는 안 되더라. 내 손맛이 그리웠어. 아프세요? 수빈이가 할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많이 아파. 병원에서 수술받고 나오는 길이야. 남편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졌고 기운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들어가서 김치통을 열었습니다. 어제 담근 김치가 들어 있었어요. 작은 그릇에 김치 한 조각을 담아서 나왔습니다. 이걸 드세요. 남편에게 그릇을 내밀었어요. 남편이 김치를 받아서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 맛이야. 이 맛이 그리웠어. 이건 내 손맛이 아니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 용서의 맛이야.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40년을 버리고 뭘 한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안 돼요?
수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해. 순자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이제 우리는 남남이에요. 남편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이미 다 썼어요. 눈이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어깨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그럼 가끔 이렇게 김치만이라도 시장에 가서 사세요. 순자의 김치방에서 만든 김치요. 순자의 김치방. 네. 제 새로운 가게 이름이에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너 혼자서? 혼자가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해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한참 서 있다가 돌아섰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저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빈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어요. 마당의 배추들도 지붕도 나무들도 모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배추는 겨울을 견디기 위해 절입니다. 사람도 상처를 절여야 단단해져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제 마음을 절여왔어요. 아픔도 분노도 슬픔도 모두 절여서 새로운 시작의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올해 김치는 어떤 맛일까요? 분명 지난해보다 더 깊은 맛이 날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다 겪고 나서 만드는 김치니까요. 화면이 천천히 하얗게 번져갔습니다. 눈 속에서도 김치를 담그는 한 여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새하얀 겨울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마지막 멘트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만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게 답답해. 우리끼리 해보면 어떨까? 그때 남편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장사 경험은 전혀 없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뭘 팔 건데요? 김치 어째? 내가 담그는 김치 맛있잖아. 제가 담그는 김치. 그때까지는 그냥 가족들이 먹을 것만 만들어 왔는데 그걸 팔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어요.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는데요. 배우면 되지. 시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시어머니께는 이미 여쭤봤었어야 하지만 정확한 계량 없이 대충 만드시는 분이라 배우기가 어려웠죠. 결국 저 혼자 연구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김치를 담그던 날이 생각났어요. 작은 단칸방 부엌에서 배추 10포기로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는 얼마나 넣어야 할까? 젓갈은 어떤 걸 써야 할까? 모든 게 막막했어요. 이거 맞나?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남편도 모르긴 마찬가지였죠. 맛있으면 되는 거 아냐? 그 말이 다였어요. 첫 번째 김치는 실패작이었습니다. 너무 짰어요. 두 번째는 싱거웠고, 세 번째는 고춧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갔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봤습니다. 고춧가루 양을 조절하고 젓갈을 바꿔보고 마늘과 생강 비율을 달리 해봤죠. 한 달 후 드디어 만족할 만한 맛이 나왔어요. 이거다. 남편도 맛을 보고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팔 수 있겠어. 작은 좌판을 차리고 시장에 나갔어요. 김치통 3개에 김치를 담아서요. 첫날에는 하나도 팔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네. 실망했지만 다음 날 또 나갔어요. 이틀째,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한 아주머니가 김치를 맛보더니 하나 사갔어요. 맛있네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다음 날 그 아주머니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2통을 사갔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맛있다고 하네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하루에 10통씩 팔렸습니다. 우리 해냈다. 남편이 신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작 김치를 만드는 건 제 몫이었죠. 남편은 판매만 담당했습니다. 순자야, 고생 많아. 뭐려?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땐 서로 고생하니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김치를 만들고, 오후에는 시장에 나가서 팔고, 저녁에는 내일 팔 김치를 또 만들고.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큰 가게 차리자.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그럼 좋겠네요. 저도 꿈을 꿨어요. 크고 깨끗한 가게에서 제대로 된 김치를 파는 꿈을요. 그 꿈이 현실이 된 건 5년 후였어요. 작지만 제대로 된 반찬 가게를 차렸죠. 간판에 정성김치라고 적었을 때의 그 뿌듯함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정성김치, 좋은 이름이다. 남편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정성김치지. 그때는 정말 함께 만든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난했지만 함께 꿈을 꿨고 힘들었지만 서로를 의지했죠. 그 기억이 제 마음에 남은 마지막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온기마저 식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떠났고 정성김치라는 이름도 빼앗겼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의 그 정성스러운 마음만큼은 아직 제 안에 살아 있었으니까요. 이틀 후 아침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급하게 달려오는 사람이 보였어요.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었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순자 언니, 큰일 났어요. 숨을 헐떡이며 대문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읍내 정성김치 가게 말이에요. 거기서 큰 사고 났대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사고인지 궁금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 걱정이 앞섰어요. 어떤 사고요? 김치에서 이상한 게 나왔다고 하네요. 플라스틱 조각이랑 머리카락도 나오고요. 정말이에요? 네. 어제부터 소문이 쫙 돌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나왔다던데요. 보건소까지 나왔다는 건 심각한 문제였어요. 40년 동안 김치를 만들어 오면서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니가 만든 김치는 그런 일 절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래요. 저는 항상 깨끗하게 씻고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손톱 밑까지 깨끗이 씻고 모든 재료를 하나씩 확인하며 만들었죠. 오후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 씨 이장이 다시 찾아왔어요. 순자 씨,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또 무슨 일이에요? 신문사 기자가 마을에 왔어요. 정성김치 가게 취재 때문에요. 기자요? 네. 그런데 그 기자가 언니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제 얘기를 왜 물어봤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뭘 물어봤는데요? 예전에 정성김치 가게 하셨냐고요. 진짜 원조가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어요. 손에 녹음기 같은 걸 들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댁이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신문사 기자 김민수라고 합니다. 명함을 건네주더군요. 진짜 기자였어요. 혹시 예전에 정성김치 가게 운영하셨죠?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몇 년 동안 하셨나요? 한 25년 정도요. 기자가 수첩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어요. 어르신이 직접 김치를 만드셨나요? 물론이죠. 모든 김치를 제 손으로 담갔어요. 그럼 지금 읍내에 있는 정성김치 가게는 어르신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혹시 남편분이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아셨어요? 기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 가게 김치가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더라고요. 네. 대량 생산 김치를 사다가 포장지만 바꿔서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간 거고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남편이 제 레시피로 김치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공장 김치를 파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가게 사장이 40년 전통이라고 광고하고 있거든요. 40년 전통이요? 네. 그런데 조사해 보니 그분은 작년에 와서 가게를 차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성김치가 뭔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기자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어르신이 정성김치를 처음 시작하신 건가요? 네. 30년 전에 제가 만든 이름이에요. 그럼 진짜 정성김치의 원조는 어르신이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제가 진짜라고 인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예전에 만드시던 김치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김장철이 지나서 김치가 별로 없는데요. 조금만이라도 괜찮아요. 부엌으로 들어가서 김치통을 열었어요. 며칠 전에 담근 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접시에 조금 담아서 내왔어요. 기자가 김치를 맛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 맛이에요. 네.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김치 맛이에요. 진짜 손으로 담근 김치 맛이죠. 기자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기사로 써도 될까요? 진짜 정성김치 원조를 찾았다고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후련했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사실을 알려야죠. 기자는 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어요. 30년 전 처음 김치를 팔기 시작한 이야기부터 남편과 함께 가게를 키워온 이야기까지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내일 신문에 나갈 거예요. 기자가 돌아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 씨 이장이 말했어요. 순자 씨, 이제 누가 진짜인지 다 알게 되겠네요. 그래요. 이제 모든 사실이 밝혀질 거였어요. 누가 진짜 정성김치를 만들어 왔는지, 누가 40년 전통의 주인인지요. 저녁이 되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내일 신문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제가 진짜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라는 것이요. 다음 날 아침 신문이 나왔습니다. 첫면에 큰 글씨로 가짜 김치 논란, 진짜 원조는 따로 있었다라는 제목이 실렸어요. 제 사진과 함께 30년간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전화는 서울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혹시 박순자 어르신이세요? 신문 기사 봤는데 김치 주문하고 싶어서요. 네. 주문이요? 네. 진짜 손맛으로 담근 김치를 먹어보고 싶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산, 대구, 인천에서까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후까지 전화가 100통 넘게 왔어요. 손목이 아플 정도였죠. 할머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요. 손녀 수빈이가 내려와서 전화를 받아주고 있었어요. 대학교 수업을 빼먹고 온 거였습니다. 모르겠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정말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30년 동안 김치를 만들어 왔지만 이렇게 갑자기 유명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어요. 기쁘긴 했지만 복잡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혼잣말을 했어요. 내 이름을 되찾는 거야. 오후에 최 씨 이장이 찾아왔어요. 순자 씨, 읍내가 난리예요. 정성김치 가게 문 닫았다던데요. 정말이에요? 네. 아침부터 항의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요. 보건소에서도 영업정지 처분 내렸다고 하네요. 남편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주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때 수빈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새로운 브랜드 만들어서 제대로 사업해 보세요. 새로운 브랜드? 네. 정성김치는 할아버지가 가져갔으니까 할머니만의 새로운 이름으로요. 생각해보니 그게 맞았어요. 정성김치라는 이름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뭐가 좋을까? 순자의 김치방 어때요? 할머니 이름 넣어서요. 순자의 김치방. 나쁘지 않았어요. 그것도 좋겠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수빈이가 도와줘서 인터넷 주문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문제는 김치를 만들 사람이었어요. 혼자서는 이 많은 주문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영희 씨가 찾아왔어요. 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준다고요? 네. 정 씨 아주머니, 박 씨 아줌마랑 상의했는데 다들 도와주겠다고 해요. 정말이에요? 네. 어차피 우리도 집에서 놀고 있는데 함께 일하면 좋잖아요. 마을 아주머니 5분이 함께 일하기로 했어요. 각자 자기 집에서 김치를 담그고 제가 최종 검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김치가 완성됐어요. 새로운 포장지에 순자의 김치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쁘네요, 할머니. 수빈이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그런가? 네. 할머니만의 브랜드 같아요. 첫 배송을 보내던 날 마음이 벅찼어요. 40년 만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주문량이 더 늘어났어요.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 각지에서 김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대박이에요. 수빈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런가? 네. 한 달에 2,000통도 넘게 팔렸어요. 2,000통. 혼자 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양이었어요. 다들 맛있다고 하세요. 진짜 할머니 손맛이 난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보람이 느껴졌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치를 포장하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 이 김치는 내 인생의 마지막 김치가 아니라 새 시작이야. 작년 겨울에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할머니, 내년에는 공장도 지어요. 수빈이가 제안했어요. 공장이요? 네. 이렇게 주문이 많으면 더 큰 시설이 필요해요. 공장까지는 부담스러웠지만 생각해 볼 만했어요. 2달 후 마을에 작은 가공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김치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을 아주머니들도 정식으로 직원이 되었습니다. 월급도 받고 일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게 되었죠. 언니 덕분에 우리도 일자리가 생겼어요. 영희 씨가 고마워했어요.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죠. 정말 그랬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다 함께 하니까 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예전 마트 사장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다시 저희 마트에 납품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주문량이 많아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고객들이 계속 찾으시거든요. 마트 납품도 다시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요. 저녁에 수빈이와 함께 하루 일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참 신기하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가? 네. 진짜 포기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수빈이 말이 맞았어요.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에는 새로 설치한 가공시설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제 것이었어요. 40년 전 처음 김치를 담그던 그때처럼 다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할 사람들이 있었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성은 여전히 내 손에 있구나. 마지막 혼잣말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김치를 담글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 첫 번째 눈이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마당 가득 쌓인 배추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작업복을 입고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작년과는 모든 게 달랐어요. 할머니, 춥지 않으세요? 수빈이가 털장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괜찮아. 일하면 금세 따뜻해져. 정말 그랬어요. 배추를 하나씩 다듬으면서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음도 따뜻했어요. 올해는 마을 아주머니들과 함께 500포기를 준비했어요.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김장 규모도 커졌습니다. 언니, 이제 우리도 김치 명인이 다 됐네요. 영희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1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명인까지는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마을 전체가 김치로 유명해졌거든요.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렸어요. 마당에 쌓인 배추들이 하얀 이불을 덮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안으로 들어가세요. 너무 추워요. 조금만 더 하자. 배추 다듬는 일이 좋았어요. 하나하나 손질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눈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익숙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가까이 오면서 그 사람의 얼굴이 보였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걸음걸이도 힘없어 보였어요. 순자야. 오랜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추 다듬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알겠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 김치가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배추만 바라봤어요. 공장 김치로는 안 되더라. 내 손맛이 그리웠어. 아프세요? 수빈이가 할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많이 아파. 병원에서 수술받고 나오는 길이야. 남편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졌고 기운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들어가서 김치통을 열었습니다. 어제 담근 김치가 들어 있었어요. 작은 그릇에 김치 한 조각을 담아서 나왔습니다. 이걸 드세요. 남편에게 그릇을 내밀었어요. 남편이 김치를 받아서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 맛이야. 이 맛이 그리웠어. 이건 내 손맛이 아니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 용서의 맛이야.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40년을 버리고 뭘 한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안 돼요? 수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해. 순자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이제 우리는 남남이에요. 남편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이미 다 썼어요. 눈이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어깨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그럼 가끔 이렇게 김치만이라도 시장에 가서 사세요. 순자의 김치방에서 만든 김치요. 순자의 김치방. 네. 제 새로운 가게 이름이에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너 혼자서? 혼자가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해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한참 서 있다가 돌아섰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저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빈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어요. 마당의 배추들도 지붕도 나무들도 모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배추는 겨울을 견디기 위해 절입니다. 사람도 상처를 절여야 단단해져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제 마음을 절여왔어요. 아픔도 분노도 슬픔도 모두 절여서 새로운 시작의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올해 김치는 어떤 맛일까요? 분명 지난해보다 더 깊은 맛이 날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다 겪고 나서 만드는 김치니까요. 화면이 천천히 하얗게 번져갔습니다. 눈 속에서도 김치를 담그는 한 여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새하얀 겨울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마지막 멘트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만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